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 대표가 새정치라고 했던 기초선거 무공천이 철회되면서 이제 6.4 지방선거는 양자 구도로 그리고 2번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지방선거. 앞으로의 판세는 어떻게 될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네, 조순형 전 의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철수 의원, 안철수 대표. 네. 자, 지금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된다고 조언해 주시겠어요? 글쎄 저는 뭐라고 조언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왜요? 돌파구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적어도 안철수 대표의 안에서는. 새정치연합과 안철수 대표를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보시는 거군요. 아니 그거보다도 원래 이제 구도는 그 공천 폐지 그걸 고수하면서 네. 약속을 지키는 정치와 거짓말을 하는 정치 그 대결 구도로 해서 네. 안철수 대표의 그 간판 효과를 가지고 이번 그 지방선거를 치르려는 것이 기본 전략이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뭐 완전히 무너졌지 않습니까? 지금 안철수 대표의 개인적인 리더십, 신뢰의 그 이미지 말이죠. 그것도 전부 손상되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물론 본인은 이번 선거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선거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렇게 하지만은 과연 뭘 가지고 말이죠. 안철수 대표의 그 유일한 정치적 자산은 새정치인데, 그리고 신뢰, 약속의 정치인데, 그게 다 무너졌는데 뭘 가지고 지금 지방선거에 나가서 뭘 하겠습니까? 물론 다니게 하겠죠. 그렇기는 하나 저는 별로 돌파구가 없다고 보고요. 본인이 내세울 만한 어떤 캐치프레이즈 혹은 명분, 주장 이게 지금은 별로 없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러고요. 저는 이번 그 사태를 지켜보면서요. 과연 그 지금 새로 검토를 한다고 그래서 그 당원 투표나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 문항이요. 그걸 보면서 말이에요. 안철수 대표나 김한길 대표가 과연 말이죠. 이 무공천을 말이지. 이걸 정말 밀고 나갈 그런 의지가 있었는지 말이죠. 결국 이것을 퇴로를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많은 그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다 지적을 하고 언론에서도 일제히 보도를 했는데요. 이 설문 문항이 말이죠. 이게 아주 그냥 전적으로 말이죠. 공천을 해야 된다는 걸 유도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셨죠? 도외과께서도.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많은 그런 의견을 내시더라고요. 지난 대선에서 여야 대선 후보가 다 기초공천을 폐지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새누리당이 공천을 강행한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이 만약 공천을 안 하면 불공정 선거가 되는데 이걸 갖다가 그러면 우리는 공천을 해야 된다는 의견과 당초 약속대로 공천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이 갈려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말하자면 당내에 두 의견이 있다고 이렇게 질문이 돼 있는데요. 공천 폐지, 공천을 안 하겠다는 건 단순한 의견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 새정치 민주연합의 참 그 창당 합당의 최대 명분이고 동시에 당론입니다. 이건 아주 당론이에요. 어떻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많이 하지만 당론이고 합당대회, 창당대회에서 누구 한 사람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그런 창당 명분이고 당론인데 말이죠. 이것을 의견이라고 똑같이 취급을 했거든요. 그것도 뒤로 했어요. 공천을 해야 된다는 의견과 공천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아주 그냥 공천 쪽으로 유도하는 그런 질문인데 그 문항이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안철수 대표나 김한길 대표가 이런 문항을 하도록 그냥 방치해가지고 이런 결과를 나오게 합니까? 그거는 다시 말하면 이제 당 지도부가 과연 무공천을 관철시킬 의지가 있었는지 애초에 어떤 음모론적인
시각이기도 하거든요. 음모론보다도 뭐 의지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퇴로를 마련하려고 예. 하나의 절차로 그냥 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아니 이제 안철수 대표가 분명히 기자회견에서요 마지막에 호소를 했지 않습니까?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저와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셨죠. 꼭 저거 해달라고 말이죠. 그렇게까지 호소를 하고 뭐 의원총회에서나 뭐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그러고 예. 네. 대표직도 걸겠다고 그러고 그렇게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이 질문은 편파적인 질문을 그대로 방관을 했다. 그러면 방관하고 그리고 어제 하루 동안 그냥 저 모든 의원들 말이죠. 뭐 당협위원장 뭐 이런 사람들이 뭐 그 당원들한테 문자 메시지 엄청나게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네. 엊그저께 투표할 공천적으로 때요. 예. 투표하라고 말이죠. 그거를 막았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아. 예? 그러니까 이 설문은요, 우리 새정치연합의 당론과 창당 명분은 예. 공천 폐지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강행을 하고 있다. 예. 우리는 어떻게, 그런데 당내에서 만약 이렇게 되면 선거가 참패한 결과가 되니까 이걸 재고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다.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이 질문을 한다. 어느 게 좋겠느냐? 이렇게 간단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질문을 아주 그냥 간편하게. 네. 그렇게 되면 저는 결과가 달라졌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또 국민의 여론조사에 잘 모름이라는 또 항목이 들어갔다는데요. 네. 잘 모른다는 항목이. 약간 20% 이상 정도가 네. 예, 그걸 잘 해놓으니까 모르고. 결국은 조금 잘 모르는 국민은 그쪽으로 그냥 이렇게 돼버리고 이러고 그러는데요. 사실 그 안철수 대표가 정말 의지가 있었고 사직생의 각오로 한번 이것을 폐지 이 공약을 지키겠다고 한다면요. 정치 생명을 건다면 이번에 이건 신임 투표입니다. 당 대표에 대한 신임 투표거든요. 이거 걸어서야 돼요. 네. 예? 그래야지 어떻게 뭐 그런 결과 나오니까 아무 일 없던 듯이 그냥 자기의 소신이 당원의 뜻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네. 그다음에 심지어는 대표를 내는 건 우임된 고난이지 별게 아니다 이러면서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적어도 당 대표 사퇴해야죠. 사퇴해야 한다고 그러면요 보십니까? 상징적 의미로서도 일단 사퇴를 하고 집에 가서 한 2주일 정도는 있어 봐야죠. 그럼 당에서 다시 부를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보도에 보니까 대표실에 6시간 30분 동안 예. 두문불출하면서 점심도 시켜다 먹고 고민하고 그러다가 아무 일도 없은 듯이 나와가지고 기자회견하고 오늘 선대위 또 오고 그러는데요. 네. 예, 이렇게 처신을 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이 결과는 양당 간의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네. 네.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죠, 미리. 예? 그 결과가 나오자마자 즉시 예. 되면 된 대로, 안 되면 안 된 대로 말이죠. 대표적으로 사퇴한다든가 뭐든가 전부 다 미리 다 결심을 해가지고 즉시 하고 그래야지 정말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참 그 새정치연합은 국회의석이 130석이나 되는 그런 제1야당이거든요. 네. 네. 예? 정당 정치의 한 축이고 국정 운영에 아주 엄연한 한 축입니다. 그렇죠. 야당이 네. 협조 안 하면 거대 야당인데요. 국정이 안 되고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지도부가 말이죠. 대표들 리더십이 지도력, 정치력이 이렇게 무기력하고 허약해서 좀 걱정이 됩니다. 저는. 어떻게 올 건가 싶은가 말이에요. 지금 바로 그 부분인데요. 사실은 안철수 대표가 모든 책임을 다 지는 모습이 돼버렸잖아요. 김한길 대표도 사실은 공동 대표시고 기존 민주당에 있던 그 의원분들도 사실은 여기에다 찬동을 하셨다가 통합을 하면서 자, 우리는 통합하는 거 몰랐거든. 김한길 대표가 안철수 대표가 그냥 벼락같이 해버려서 그냥 아무 말 못하고 있다가 보니까 우리도 이거 문제 있네 그래서 이랬던 거야 하고 유체이탈을 하시는 듯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두 분한테 특히 안철수 대표한테 이 모든 것들을 넘기는 그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안철수 독자 신당이 만약 정말 실현된다면은 그건
그 당시 민주당에 대해서는 그건 최대의 위기거든요. 예. 존립의 위기고 그러니까 그 명분이 조금 취약을 하고 뭐 하더라도 어떻든 합당에 합의를 했으니까 예. 네. 그냥 받아들인 거죠. 예. 모두가 다 네. 받아들이고 나서 결국은 말하자면 호랑이 굴에 들어왔으니까 예. 그다음에 못 나갈 것이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생각들이 달라져 가지고 예. 특히 친노 구주류 세력이 이번에 주도했다고 다들 그렇게 보는데요. 예. 그러면 안철수 대표는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뭔가 좀 약간 좀 느낌이 그렇잖아요. 아유. 억울함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배수의 진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예. 이번 경우에도 배수의 진을 쳤어야죠. 아. 대표직을 걸고. 네. 예, 정말. 어쨌든 이번 이제 무공천 이 사태를 거치면서 가장 많이 상처를 받은 게 안철수 대표고 그 상처는 물론 안철수라는 개인 정치인의 한 이미지 훼손이라는 면도 있지만 크게 당 전체로 봤을 때는 안철수 대표가 가지고 있는 새정치 브랜드도 훼손이 되면서 이 신당이 그 영토를 넓혀야 하는 어떤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게 될까. 그리고 이 당이 지금 가야 하는 어떤 우클릭 전략에도 좀 제동이 걸리는 거 아니냐. 이러한 네. 또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제 보세요? 안철수 대표로서는 지금 사실 리더십도 지금 손상되고 특히 새정치는 거의 언론에서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새정치라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번 4월 국회에서요. 어떻든 당대표는 틀림이 없기 때문에 이번 당대표에서 지난번에 그 대표연설에서 천명했던 네. 국익, 민생, 네. 그리고 합리적 개혁 세 가지가 중심축이라고 그랬거든요. 국익과 그 민생을 위해서 한번 결단을 좀 내려야 돼요. 예, 지금 그 기초연금법도 결렬됐지 않습니까? 예. 그거 다시 살려야 됩니다. 예? 그걸 어떻게 4월 국회에서 처리를 안 합니까? 예. 네. 예? 그다음에 그 원자력 그 방제 방어법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주한 미군 그 방위 방위분담도 분담 그렇고요. 협정도 그렇고요. 북한 인권법도 그렇고요. 네. 여러 가지 그 복지 3법이라든가 말이죠. 네. 참 김영란법이라든가 네. 이런 모든 거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가 정말 이제 민주당이 하던 그런 원내 대책 말이죠. 그런 그 노선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네. 대표 연설에서 그렇게 천명을 하기 때문에 우리 그걸 하자. 네. 그렇게 4월 국회에서 한다면요. 저는 그게 돌파구라고 보는데요. 아. 예? 그럼 우리 국민들도 인식을 다시 할 거 아닙니까? 야, 네. 이제 정말 새로 창당하니 달라졌구나. 옛날 민주당이 아니구나. 예. 그렇게 1년 내내 정쟁 벌리고 민생은 뒷전으로 오고 말이지. 그러지 않고 정말 그렇게 공약대로 국익과 민생을 위해서 네. 나선단 말이죠. 그걸 행동과 실천으로 보여야 됩니다. 아. 예? 그래야지 지방선거에 승리하든 뭘 하든 현상이 유지해서 네. 하지. 그렇지 않고는 저는 돌파구가 없다고 그러는데요. 이번 4월 국회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 그런데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개혁 공천으로 네. 화두를 잡으시더라고요. 대여 공세만 하고 말이죠. 네. 저는 그 방향을 좀 네. 잘못 잡고 민생으로 있다고. 잡아야 예. 한다. 국익과 민생이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좌절하는 듯한 그런 안철수 대표의 해법은 민생이다. 지금까지 조순형 전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